오늘은 좀 노트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제품이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은 2022년형 레이저 블레이드 14입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4의 가장 큰 특징이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이고,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4인치입니다. RTX 그래픽이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작업용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쓸 수 있으면서 동시에 휴대가 간편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머큐리 실버 컬러가 채용된 제품이라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MD Ryzen 6900HX CPU에 RTX 3060이 탑재된 제품이에요. 2022년 제품이니까 그 당시엔 좋은 사양이었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사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의 2024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이저 블레이드 14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품과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외형이 굉장히 비슷한데 디테일 하나하나를 보면은 모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비교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핏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이즈부터가 다릅니다. 신형 제품 같은 경우엔 가로가 좀 더 짧아지고 세로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2022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가로로 훨씬 넓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버전은 1.78kg, 2024 버전은 1.84kg으로 약 600g 정도 올랐는데 13인치, 14인치급은 1.5kg가 대부분 안 되는 제품들이 많고, 이거 휴대가 가능한 울트라북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1.2kg대, 그램 같은 경우는 1kg가 채 안 되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소재에 비해서 무거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판에서 비교를 해보면 두 제품이 좀 많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범폰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제품은 범폰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벤트가 넓게 뚫려 있고 이 하판에도 방열구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선 좀 좁았던 방열구들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고 커지면서 흡기와 배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공기 흐름을 좀 더 가져가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키보드는 동일하며 일반적인 펜타그래프 타입이에요. 당연히 레이저 크로마 RGB를 지원하고요. 근데 레이아웃 자체가 좀 편한 레이아웃은 아니에요. 백스페이스의 키가 굉장히 작아요. 누를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위로 전원 버튼과 옆으로 딜리트 키가 있거든요. 이제 실수로 눌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전원 버튼은 길게 눌러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전원이 꺼지거나 아니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거나 작업을 막 해놨는데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14인치 규격이기 때문에 잘 배치를 하기가 물론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오른쪽 부분이 너무 줄어들었다, 왼쪽 부분은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가 굉장히 넓어졌고 구형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아졌죠. 터치하는 느낌도 달라요. 신형은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포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같아요. USB-C, USB 3.2 Gen 2 A 포트, HDMI 2.1 포트, 켄싱턴 락, 3.5파이 이어폰 단자, USB-C 타입 포트, USB 3.2 Gen 2 A 포트, 전원 포트. 구성은 같지만 스펙은 다릅니다. 구형 USB-C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 3.2 Gen 2 스펙으로 10GBps의 전송 속도와 USB PD 3.0 플러스 DP 1.4를 지원하는 규격입니다. PD 3.0은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65W급 이상 충전기부터 동작합니다. DP 1.4는 USB-C to DP 케이블이나 젠더를 통해서 모니터에 연결하면은 최대 4K 120Hz, 8K 60Hz까지 송출해 줄 수 있는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썬더볼트 4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하게 되면 얘가 썬더볼트 규격이 아니더라도 USB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모니터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모니터 출력 같은 경우에는 60Hz로 출력이 되죠. 업무를 볼 때는 굳이 전원 포트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USB 포트에만 연결을 해도 배터리 충전도 되고 업무용으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2024 버전의 USB-C 포트는 USB4
젠 2 버전이고요. USB PD와 DP 1.4를 지원합니다. 최대 20GBps의 전송 속도와 PD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를 적용하지 못해요. 인텔만 썬더볼트를 쓸 수가 있고, AMD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대신에 이제 USB 인증 규격인 USB4를 채용을 합니다.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썬더볼트 4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USB 규격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B4도 충분히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과 호환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전력 공급, 모니터 출력 다 가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충전기는 230W 충전기를 씁니다. 굉장히 크고 두껍고 무겁고 USB PD로 충전했을 때는 100%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AC 전원 공급이 됐을 때만 CPU나 GPU가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가 된다. 최근에 USB PD 규격이 240W까지 충전이 됩니다. USB 케이블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스펙이긴 하나, 어댑터 같은 경우는 19.5V 11.1A, USB PD 같은 경우는 48V 5A, 두 개가 규격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된다. 그래픽이나 CPU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USB PD로 240W를 지원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안정성과 원활하게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을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USB PD로 높은 충전을 쓰고 있는 게 맥북 프로 16 이거든요. 이제 걔가 140W인데 240W까지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저의 바람은 작고 컴팩트하게 요새 GAN 그런 아답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같은 14인치지만 비율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구형 같은 경우는 가로로 굉장히 와이드했지만은 2024 신형 같은 경우는 세로로 좀 더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배전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좀 보기 싫었거든요. 신형은 굉장히 슬림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다. 2024 버전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카메라 커버도 생겼습니다. 제가 쓰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FHD급의 360니트 최대 밝기를 가진 제품이고,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QHD 해상도의 P3 색영역을 지원하는 최대 470니트, 이거는 공식적은 아니고 측정값이에요. 두 개 디스플레이를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밝기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색영역도 당연히 더 넓기 때문에 전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유용할 거고, 그래서 14인치 정도 됐을 때는 FHD는 좀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것 같고, 제 생각에 QHD 정도는 돼주면은 가독성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면서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2 구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FHD 144Hz를 지원하는 제품인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240Hz를 지원합니다. 게임을 함에 있어서 해상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영상이 보이고, 240Hz까지 지원하니까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FPS 게임을 할 때는 진짜 확 느껴져요. 구형을 쓰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신형 디스플레이가 너무 탐이 났습니다. 구형은 16기가 DDR5 4800MHz가 이제 보드에 픽스되어 있는 버전이고, 메모리를 교체할 수가 없는 반면에 신형 같은 경우에는 32GB DDR5 5600MHz 이렇게 뜯으면은 노트북용 메모리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최대 64GB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삼성 M.2 SSD를 사용을 했고, 제품명은 PM9A1. 둘 다 PCI Express 4를 지원합니다. 2280 사이즈 M.2 SSD를 사용을 하면은 다른 SSD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버전도 달라진 게, 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E 그 다음에 블루투스 5.3 버전이었으면은 신형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7 그 다음 블루투스 5.4 모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네트워크 칩인데 여기에도 써멀이 붙어 있어요. 써멀 패드가 네트워크 칩에도 붙어 있었다. 와이파이 7 라우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와이파이 7이 대중화가 됐을 경우에 그때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는, 마찬가지로 칩셋도 AI 칩셋이라든지 NPU가 강화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적용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한 그런 스펙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가 AMD Ryzen 9 8945HS, 구형 같은 경우에는 6900HX. 6900HX는 싱글코어 1464점, 멀티코어 11192점이고요. 8945HS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 1668점, 멀티코어는 16759점으로 싱글코어 점수가 약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8945HS 같은 경우는 CPU 자체의 성능이나 GPU를 확 올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AI 연산과 관련한 NPU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22 버전 같은 경우에는 RTX 3060이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RTX 407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기준으로 구형 RTX 3060 3731점, 4070 5831점으로 데스크탑의 RTX 3070이 6549점이거든요. 데스크탑의 3070과 유사한 정도의 스코어를 내는 그런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W의 TGP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피크로 찍었을 때 140W까지 되는 거고 보통 90에서 120W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발열과 소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이저 시냅스에서 각 퍼포먼스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음 혹은 이제 최대 퍼포먼스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최대 퍼포먼스를 하게 됐을 때 발열과 소음은 둘 다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이에요. 팬 크기는 동일해요. 팬이 최대로 돌 때의 소음은 비슷하게 느껴졌을 정도니까 팬에 대한 구성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열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올려놓는 손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더 위쪽으로는 좀 뜨거운 바람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 그래픽 사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얘를 엄청 갈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둘 다 밸런스로 놨을 때 프레임이 약간 떨어져요. 소폭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때 주는 발열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안정도가 저는 오히려 밸런스로 놨을 때가 훨씬 더 쓰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구형 같은 경우는 43mAh고 61.6W시, 신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좀 더 커졌습니다. 4422mAh 68.1W시 약간 더 소폭의 증가가 있었고, 실사용 시간에 있어서도 스펙상으로는 10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배터리 모드로 해서 최대 밝기로 놓고 유튜브 영상을 끊김없이 계속 돌려봤을 때 구형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신형 같은 경우가 2시간 45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배터리 용량이 커진 것 플러스 효율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신형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레이저에서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은 아니고 휴대성과 적절한 성능을 타협한 제품인 만큼 게임도 할 수 있으면서 휴대도 할 수 있는 PD 충전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밖에서 휴대할 때는 65W짜리 컴팩트한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충전 같이 다 할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할 때는 HDMI 2.1을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주사율 모니터에 연결하면은 데스크탑처럼 게임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써보면서도 너무나 만족해서 잘 쓰고 있었고, 이 신형을 써보니까는 정말 너무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레이저 블레이드 제품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니까 사실 그 제품이 그 제품 같아 보이지만은 안으로 뜯어보면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